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참으로 기막히고 또 가슴 저린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밀양당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갓난쟁이 때 서로 다른 것에 팔려나갔지요. 한 놈은 강원도 두매산골로, 또 한 놈은 전라도 나루터 마을로. 그렇게 생이별을 한 두 형제가 수십 년이 흐른 뒤 조선 팔도를 떠돌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 두 형제가 마주친 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같은 주막집 방 안이었습니다. 같은 상에 마주 앉아서 같은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눠 마시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도 분명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처음부터 풀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순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순조 임금이 왕좌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도 훌쩍 넘은 옛 이야기지요. 경상도 밀양 땅에 표시섬에 가진 가난한 농부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표서방은 남의 논밭을 부쳐먹는 소작농이었고요. 그 아내 복순이는 부지런하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내외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서 절에 가서 빌고 무당한테 가서 빌고 동네 어귀 느티나무 앞에서도 빌고 별별 곳을 다 돌아다니며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날 복순이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배가 너무 불렀습니다. 보통 아낙네들이 임신했을 때랑은 달리도 어찌나 배가 크게 불렀는지 동네 산파할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이거 쌍둥이가 틀림없구나. 그 말에 표서방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복 터졌네, 복 터졌어. 하늘이 우리 내외 불쌍히 여겨서 한꺼번에 둘씩이나 주셨구나.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표서방 집안 형편이 워낙 어려웠거든요. 장마가 지면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보리쌀도 동이 나서 풀죽을 끓여 먹던 집이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쌍둥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표서방이 쌍둥이 키울 형편이 되나? 밥도 없어서 허덕이는데. 안 됐지. 에이구, 저 집안 어찌다려나. 그러던 중에 마을에 떠돌이 중간 상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박서방이라 불렸는데 고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서방이라는 자가 뒤로는 아이들을 사고 파는 못된 짓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내놓는 아이들을 여기저기에 팔아넘기는 신보 고약한 자였지요. 이 박서방이 표서방을 찾아왔습니다. 때는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오후였는데 박서방이 갓을 비틀어 쓰고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기름진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표서방, 내 말 좀 들어보소. 쌍둥이가 태어나면 하나만 잘 키워도 힘든 법이오. 둘을 어찌 다 키우려 하시오. 내가 아는 집에 아이 없어서 애간장 녹이는 내외가 있어. 돈도 넉넉히 드릴 테니 아이 하나만 나한테 맡겨보시지요. 표서방은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내 자식을 팔라고? 썩 나가시오, 어서! 박서방은 그날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고 수확이 엉망이 되자 표서방 집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한 줌도 없었고 갚아야 할 빚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복순이 배는 더욱 불러왔습니다.
표서방은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박서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돈보따리를 들고. 표서방은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복순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가 깨어났고요. 약속은 이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둘 중에 하나를 박서방에게 넘긴다. 대신 그 돈으로 빚도 갚고 남은 아이 하나는 잘 키운다. 복순이는 밤새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른 봄,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복순이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사내 아이 둘이었습니다. 산파 할매가 아이를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것 봐라. 똑같이 생겼네. 판박이야, 판박이. 두 아이는 정말이지 어찌나 닮았던지 이마에 붙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달랐습니다. 산파 할매가 발을 씻기다가 발견했는데 두 아이 모두 오른발 새끼발가락 옆에 작은 혹 같은 게 달려 있었습니다. 6번째 발가락 흔적이었습니다. 산파 할매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훗날 두 형제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표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박서방이 찾아왔습니다. 복순이는 두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서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빚쟁이들이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표서방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복순이 품에서 아이 하나를 빼내어 박서방에게 내주었습니다. 복순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그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박서방은 아이를 포대기에 감싸서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생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표서방 집에 남겨진 아이는 돌쇠라 불렸고 박서방이 데려간 아이는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팔렸는데 그 집에서는 그 아이를 복남이라 불렀습니다. 돌쇠는 밀양 땅에서 자랐습니다. 어미 복순이가 그 어렵고 힘든 살림 속에서도 돌쇠만큼은 사람 대접받게 키우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글방에도 보내고 논밭일도 가르치고 어떻게든 이 자식 하나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복순이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복순이는 늘 밤마다 돌쇠를 재울 때 조그마한 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자장가가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우리 새끼 어딨느냐. 천리 밖에 있어도 꿈에 와서 안겨라. 이 자장가는 복순이가 어릴 적 자기 어미한테 들은 자장가였습니다. 그런데 복순이는 이 자장가를 돌쇠에게 가르쳐주면서 매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돌쇠는 어린 마음에도 어미가 왜 우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쇠가 10살쯤 되었을 때 어미가 처음으로 말해주었습니다. 돌쇠야, 사실 너한테 형이 있다. 형이요? 응, 쌍둥이 형. 근데 어릴 때 헤어졌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살아있는지도 모른다. 복순이는 그 말을 하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돌쇠는 그날 이후 쌍둥이 형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 한켠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형도 밥은 먹고 사나? 형도 나처럼 어미가 보고 싶을까?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자란 복남이. 복남이 역시 그 무렵 꼭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남이는
강원도 평창 땅 어느 화전민 집에 팔려갔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이가시 성을 가진 나무꾼이었는데 가시 내외는 자식이 없어서 복나미를 사다가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가시는 사나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만 마시지 않으면 그런대로 인심도 좋고 복나미한테 매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가 한 달의 절반쯤은 술을 마셨다는 점입니다. 술에 취하면 가시는 온갖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복나미를 닥달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진짜 매 자식이냐? 팔아라 사온 놈이 무슨 자식이냐? 복나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그만 몸을 잔뜩 웅크리고는 방구석에서 혼자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자장가가 뭔지 아십니까?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우리 새끼 어딨느냐. 천리 밖에 있어도 꿈에 와서 안겨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복나미는 그 자장가를 배운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시 마누라한테 물어보았더니 글쎄다. 처음 네가 왔을 때부터 그걸 흥얼거렸어. 아주 갓난쟁이 때부터. 누가 가르쳐줬겠냐. 뱃속에서 배워온 게지. 복나미는 그 말을 듣고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기한테 그 노래를 불러준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가슴 한켠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복나미가 12살 때 가시 마누라가 죽으면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복남아, 사실 너는 우리 자식이 아니다. 경상도 어디선가 온 아이라고 들었는데 더 이상은 나도 모른다. 근데 있잖다. 네가 올 때 얘기를 들어보면 너한테 쌍둥이가 있었다더라. 쌍둥이요? 그래.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복나미는 그날 이후 가슴에 뜨거운 불씨 하나를 품게 되었습니다. 어딘가에 자기와 꼭 닮은 형제가 살고 있다는 것. 자,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밀양에서 19이 되었습니다. 키는 훤칠하게 크고 눈썹이 짙고 코가 오뚝하게 생긴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19 되던 해에 아버지 표서방이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논두렁에서 쓰러져서 그대로였습니다. 집에는 늙은 어미 복순이 혼자 남았습니다. 돌쇠는 어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나무도 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도 하고 장에 나가서 짐도 날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장에 나갔다가 발을 삐끗해서 오른발을 다쳤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는데 그 뒤로 오른발이 조금씩 절름거렸습니다. 돌쇠는 그게 영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감추며 걸었습니다. 한편 강원도의 복남이도 20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눈썹이 짙고 코가 우뚝한 젊은이였습니다. 가시 양아버지는 복남이가 16대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겨진 복남이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팔기도 하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산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서 오른발을 삐끗했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는데 그 뒤로 오른발이 조금씩 절름거렸습니다. 같은 발, 같은 다침. 두 형제가 서로 다른 곳에서 똑같은 상처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22살 되던 해 어미 복순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침 몇 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갈수록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의원이 와서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복에 오래 가기 어렵겠네. 마음의 준비를 하게나. 돌쇠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젊으시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복순이는 돌쇠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어미는 괜찮다. 근데 어미 소원이 하나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네 형을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쌍둥이 형,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경상도 어딘가에서 팔아넘긴 그 박서방 놈이 강원도 쪽으로 갔다고 누군가한테 들었어. 강원도 어딘가에 있을 거야. 돌쇠는 어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가 찾아올게요. 반드시 찾아올게요, 어머니. 복순이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길을 나섰습니다. 경상도 밀양에서 강원도로. 오른발이 조금씩 절름거리면서도 돌쇠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봄이 막 피어나던 무렵이었습니다. 들판에는 진달래가 피고 아침 이슬이 풀잎마다 맺혔습니다. 돌쇠는 길을 걸으면서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은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알아볼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아니, 기억할 리가 없지. 태어나자마자 헤어졌으니. 그러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무렵 강원도의 복남이도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복남이는 그때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좀 더 따뜻한 남쪽 땅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설레었습니다. 어딘가에 자기 형제가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강원도에 있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남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 복남이는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한 채 강원도 평창을 벗어나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은 달랐습니다.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 품은 그리움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발걸음이 조선팔도의 어느 한 지점에서 마침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였냐 하면 충청도와 강원도의 경계 부근에 있는 어느 조그만 주막 마을이었습니다. 산을 끼고 작은 내가 흐르는 마을이었는데 나그네들이 하룻밤 묵어가기 좋은 곳이어서 항상 주막에는 사람들이 몇 명씩 들었습니다. 돌쇠가 그 주막에 들어선 것은 늦은 오후, 해가 산 너머로 막 기울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오른발이 조금씩 절름거리며 마루를 딛고 올라서더니 주인 아낙한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방 하나 있습니까? 주인 아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있지요. 근데 지금 방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혼자 쓰실 건가요? 예, 혼자요. 그러면 잠시 기다리세요. 아까 먼저 든 손님하고 합방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툇마루에 앉아 발을 쉬게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마의 선, 눈썹의 모양, 코, 입술, 모든 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남이도 방에서 나오다가 돌쇠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주인 아낙이 그 모습을 보고는 킬킬 웃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닮았나. 형제지간이에요? 그 말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닌데요? 동시에 같은 말, 같은 목소리. 두 사람이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는 다시 한번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주인 아낙이 또 웃었습니다. 형제도 아닌데 왜 저렇게 닮았나. 참 희한하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방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참 후에 복남이가 잠결에 뭔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우리 새끼 어디 미냐? 돌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노래가...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소? 복남이가 눈을 뜨고는 멍하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운 적이 없소. 그냥 어릴 때부터 흥얼거리게 됩디다. 왜요? 아는 노래요? 돌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노래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가르쳐준 노래요. 어머니요? 경상도 밀양분이요. 복남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밀양이라고요? 예. 당신은 혹시
복남이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쌍둥이 아우가 있어? 돌쇠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쌍둥이 형이 있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복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발 좀 보여주시겠소? 발이요? 예. 돌쇠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발을 내밀었습니다. 오른발. 복남이가 등잔불을 가까이 들어 비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새끼발가락 옆에 있는 작은 혹 같은 것을 발견하고는 솜을 멈추었습니다. 복남이는 천천히 자기 오른발을 내밀었습니다. 새끼발가락 옆, 똑같은 혹.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돌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요? 복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두 형제가 그 작은 주막방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 눈물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주인 안악이 기침을 한번 하고는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두 형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남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시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시오. 근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시오. 사실 내가 형을 찾아 나선 것도 어머니 소원 때문이요. 복남이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싶다고 하셨소? 그렇소.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셨소. 복남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야지. 당장 가야지. 그런데 형도 오른발이 좀 절름거리오? 그렇소. 왜요? 나도 그렇소. 어떻다 그리 됐소? 산에서 잘못 디뎠소. 나도 장터에서 잘못 디뎠소. 두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다가 한꺼번에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여. 같은 발에 같은 부상까지. 그 웃음이 눈물이랑 섞였습니다. 슬프고도 우스운 웃음이었습니다. 그 옛날 한국 땅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두 형제가 서로를 몰라도 피가 통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같은 발이 절름거리고 같은 혹이 달려있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형제는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밀양을 향해, 어미 복순이를 향해. 복남이는 걷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기셨어?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이 크고 눈썹이 짙으시오. 그거 우리 눈썹이랑 같은 거 아니요? 그렇지요. 우리가 어머니 닮은 거지요. 두 형제가 걸으면서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남이는 강원도 산골 이야기를 했고 돌쇠는 밀양 들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랐지만 두 사람 모두 가슴 한켠에 항상 모자란 무언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맨날 그런 생각을 했소. 내 짝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는? 나도 그랬소. 혼자인데도 외롭지 않은 날이 없었소. 누군가와 연결된 느낌 같은 게 있었소. 그게 형제라는 거요. 그게 피라는 거요. 며칠을 걸어 밀양 땅에 들어섰을 때 날씨는 맑고 따사로웠습니다. 봄 햇살이 논둑에 가득 쏟아지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논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앞장서고 복남이가 뒤따라서 표시집 살인문을 밀었습니다. 어머니! 방 안에서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냐? 예, 어머니, 저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순이가 방 안에 누워있다가 부시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쇠 뒤에 서 있는 낯선 사람을 보고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이에요. 제 형이요. 찾았습니다. 복순이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당장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이리 와라. 복남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이 손이 복남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썹을 쓸고 뺨을 쓸고 이마를 쓸었습니다. 맞다, 맞아. 내 새끼 맞다. 복순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이 눈썹 내가 알지. 이 코 내가 알지.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안 얼굴이야. 복남이가 무릎을 꿇고 복순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한 번도 입에 담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돌쇠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 식구가 한 방 안에 모였습니다. 20여 해 만에. 쌍둥이는 20여 년 만에 만났고 어미는 20여 년 만에 두 아들을 한자리에서 보았습니다. 복순이는 그날 저녁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달아 밝은 달아 우리 새끼 어딨느냐 천리 밖에 있어도 꿈에 와서 안겨라. 그 자장가를 듣고 복남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 노래 알아요. 알지. 네가 뱃속에 있을 때 불러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았던 거군요. 그래, 내 자장가가 천리밖까지 갔나 보다. 그 말에 세 식구가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냐 하면 아닙니다. 복순이가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아들을 보고 나서 복순이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의원이 와서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다. 전보다 훨씬 좋아졌네. 마음이 나은 게 몸도 낫게 했나? 복남이는 밀양에 눌러 앉았습니다. 강원도에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요. 두 형제가 힘을 합쳐서 논밭을 일구었습니다. 하나는 오른발이 절름거렸고 하나도 오른발이 절름거렸으니 어찌 보면 합쳐서 성한 발 하나가 된 셈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두 형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 표시집 형제들 참 기가 막히게 닮았네. 한 놈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저렇게 똑같이 생긴 형이 또 나타났어. 그리고 이야기의 가장 끝부분. 그 못된 거간꾼 박서방. 그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박서방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아이들을 사고 팔다가 어느 해 관가에 발각되었습니다. 고을 원님이 그 사실을 알고는 엄히 다스렸고 박서방은 곤장 100대를 맞고 귀양을 갔습니다. 박서방 집안은 재산도 다 날리고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 하늘이 반드시 갚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한편 복순이는 두 아들 덕분에 그 후로도 수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봄이 오면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고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날 복순이는 두 아들 손을 하나씩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소원이 없다. 너희 둘이 나란히 있으니 이제 어미는 눈을 감아도 되겠다. 두 형제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손도 잡았습니다. 세 손이 한데 모였습니다. 어미의 손, 형의 손, 아우의 손. 그렇게 그 기가 막힌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는 눈물로 시작되었지만 온기로 끝이 났습니다. 떨어진 것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고 끊어진 것은 언젠가 다시 이어지는 법. 그것이 하늘이 정한 이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생이별한 쌍둥이 형제가 서로를 찾아 조선 팔도를 헤매다가 결국 하늘이 이끌어준 어느 주막집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자장가, 같은 발의 혹, 같은 절름거림.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어진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아, 이건 인연이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 이야기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